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분TV 양평입니다. 겨울은 역시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야 겨울의 운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죠. 눈이 오니까 좋은데 또 참 길도 많이 막히고 복잡해지고 그래서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또 항상 그 야외에서 실외에서 노동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춥고 힘들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빨리 이 추위도 물러가고 코로나도 극복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하루빨리 2021년도에는 그런 세상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탄핵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은 탄핵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논란이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논란이 증폭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총선에서 지지를 유권자들에게 지지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국민의 가려운 것은 무엇이든지 찾아서 긁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라면은 발바닥에 달아지도록 몸이 부서지도록 제가 그 일을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제발 저를 지지해주고 찍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국민이 지금 제일 가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이 어디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첫 번째는 코로나고 민생이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금방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금방 할 수 있는데 국민들 여러분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 그만 이제 언론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만 TV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만 논란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며칠 전에 윤석열 징계 직무정지 2개월이 대통령이 제각까지 했지만은 판사 한 명에 의해서 그것이 전부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러자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대표가 윤석열은 경거망동하지 마라. 탄핵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탄핵이란 말은 꺼내지도 못하게 전부 주의를 시켰습니다. 왜? 역풍이 걱정되니까. 징계도 이렇게 뒤집혔는데 탄핵하다가 잘못돼 버리면은 그 역풍이 무서우니까 탄핵 이야기는 꺼내지 마라. 이렇게 의원들에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역풍이 무서워서 탄핵 이야기를 끊이지도 마라. 윤석열 임기 내년 7월까지 보장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 너무 착한 거 아닌가? 너무 순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탄핵해가지고 그 역풍 무서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자리를 지키면서 온갖 법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저는 그 역풍이 더 무섭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막상 윤석열이가 그런 작업을 치면은 그때 또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 보니까 그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징계 잘못돼가지고 물러났습니다. 근데 온 국민이 지금 추미애 장관 물러나면 안 된다 하고 추미애 장관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추미애 장관의 능력은 전부 검찰, 그 패밀리 속에서 법무부 검찰이 전부 검사들에서 둘러싸여 있는데 장관의 그 작은 힘으로 엄청난 검찰 조직에 대해서 싸우고 검찰 개입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비록 국민이 원하는 대로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국민들은 추미애 장관에게 힘껏 응원을 보내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보십시오. 국힘당에 의해서 국힘당보다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국힘당이 잘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층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민주당에게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지어줬습니다. 손에 맘만 먹으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화력을 다 지어줬습니다. 탱크도 미사일도 대포도 다 지어줬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총 한 방도 못 쏴. 총 한 방 쏴려고 하면서도 이거 역풍이 두려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우물쭈물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이 집토끼들은 실망하죠. 좌절하죠. 그래서 뛰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도층을 두려워하는데, 중도층, 때가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도층이 아니라, 한 번 마음이 변하면 다시 돌아서지 않는 이 집토끼들, 지지층부터 잡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지지층이 빠지니까 지금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진당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것이 어딘가, 무엇인가? 윤석열 제거하는 것이죠. 당연히. 응? 여러분은 역풍 두려워한다는데, 아니, 누가 여러분에게 탄핵, 직무상, 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당한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것만 가지고 탄핵을 하면 돼. 나머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면 돼. 근데 여러분에게 누가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까지 여러분에게 걱정하라고 했냐고. 응?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법부에서 할 일이야. 여러분은 탄핵 요건에 맞으면 탄핵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뭐 아니야 할 걱정까지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좌절시키고 실망시키냐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왜 만에 하나 탄핵이 잘못돼서 역풍 맞은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윤석열이가 이 총장 측에 있으면서 7개월 동안 있으면서 무슨 법 기술을 손오공처럼 부려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것이 역풍보다 더 크다 걱정된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윤석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이 누굽니까? 변방에 있는 검사를 발탁해서 중앙지검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자리에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인사권자에게 고마워해야죠. 충성심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배반은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니까 윤석열이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명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지 않으니까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완전히 도륙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중대하게 침해해버린 것이죠. 그때 민주당 의원 뭐 됐습니까? 다들 멀뚱하니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손 놓고 발 놓고 그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윤석열이가 또 어떤 사람이냐? 온갖 수사의 탈을 쓰고 인간 사냥을 하니까 소초동이 시민들이 든 촛불로 드덮여버렸습니다. 그 촛불 시민들이 내지른 함성으로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이 정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이 하늘에 닿았으면은 윤석열이는 깨끗이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국민의 뜻을 거슬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물러나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물러났습니까? 콧방귀 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그걸로 끝났습니까? 자기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23억. 그것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특가법상 사기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처,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코바나 콘텐츠 불법 협찬금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자신은 지측근, 윤대진의 형,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으로 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나야죠. 중대한 위의 충돌 사항이거든요. 윤석열 가족이 관련되어 있고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데 자기가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으면은 하부조직에는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1%의 공직자로서 도리가 있다면은, 양심이 있다면은, 신사조가 있다면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죠.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뻔뻔해. 이 윤석열이가 무슨 일을 저질지 모르는데 그대로 방치하겠다고?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언론, 야당, 검찰 사법부가 혼연일치가 돼가지고 동맹 카르텔을 맺고 검찰 개혁을 자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이제 임명됐습니다. 공수처 출범합니다. 근데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언론, 검찰, 야당, 사법부 이렇게 동맹 카르텔을 맺고 저항할 텐데 그 중심축에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이 있습니다. 어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용민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70년간 유지해온 검찰청법을 폐지하겠다. 그 다음에 공수처, 공소만 하는 공소청을 법을 제정하겠다. 그래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벽하게 분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잘한 일입니다. 검찰 개혁은 이렇게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고 인적 청산 측면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이 검찰, 언론, 사법부, 야당 이 중심축에 윤석열이가 있는데 윤석열이가 앞으로 무슨 일을 저질지 모르는데 윤석열이를 제거하지 않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저는 이게 순진한 건지 착한 건지 바보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자금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방해할지 모르는데 이 중심축에 있는 윤석열이를 놔두고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고 검찰 개혁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탄핵할 것은 탄핵해야죠. 사법부가 어떤 결론이 내리든 그것은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이 사람은 검찰총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탄핵해야죠. 무슨 사법부 일까지 여러분을 걱정해서 역풍을 걱정하고 그런단 말입니까? 윤석열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역풍이 걱정되는데 이게 국민의 마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역풍이 두려운가? 윤석열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검찰개혁을 방해할 건데 사사건건 물고 늘어질 건데 공수처처장부터 공수처 수사관들 또 무슨 범죄 혐의를 잡아내가지고 안 되는 죄를 물어가지고 기소하고 이런 것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역풍이 두렵지는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국민의 바람은 국민의 가려운 것은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80석이라는 막대한 의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려고만 하면은 개헌 빼놓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이 시점에서 그걸 지금 그 힘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뭐 대단한 것을 바랍니까? 제발 보기 싫은 사람 더 이상 언론에 안 나오도록 삭제시켜달라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